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경제 실제로 반등했나? 위안화 가치 상승, 외환 보유고 6개월 만에 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언론, 그리고 실제로 언론들이 보여지는 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가 반등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는 중국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미국 CNBC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 인베스코가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 중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 주변 국가까지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CNBC 발표를 그대로 제가 따와봤거든요. China economy recovery from the coronavirus will lift its neighbors in Asia, say Invesco. 말하자면 인베스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인베스코는 국경절, 이게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를 중국의 국경절이라고 그랬는데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에 중국의 음식점 예약률과 관광객 수가 모두 기록적인 증가율을 창조했다라는 데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조 인베스트 아시아 태평양 전략가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는 반등 추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반등 추세가 강력하다. 이는 아시아 주변 국가 경제에도 유리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는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V형 회생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 주식도 선진국 주식시장보다 우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V자 회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딱 떨어졌을 때 다시 바로 반등이 일어나는 것. 지금 우리가 지금 U자형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L자형으로 갈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U자형 아니면 L자형으로 갈 거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만 V자 회생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V자 회생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지금 포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PMI 지수 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PMI 지수인데요. 지금 올해 2020년을 들어서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단지 2월달. 이 2월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막았죠. 이때 우리나라에 설날이 끼었죠. 설날이 낀 이때 굉장히 크게 우한을 봉쇄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시대에 PMI 지수가 50 이하로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를 분석을 하면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 초기인 2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 50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50이 넘겨야 제조업이 성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월 달에 PMI 지수도 51.5로 8월 대비 0.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9월 달마저도 이 상승이 여력이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CNBC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은 황금 연휴 이전에 다소 확대됐고 중국 경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복구가 되고 있다. 왜? PMI 지수를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인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중국 내 관광객 수입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거의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내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관광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관광연구원의 종합 측정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첫 4일간 중국 전역 관광객 수가 연 4억 2,5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0월 4일까지 온라인 관광 플랫폼 관광지 입장률 예매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이것을 충분히 통과했고 100%
말하자면 200% 성장까지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허수가 있어요. 왜 허수가 있냐? 관광지 입장료를 이번에 대폭 낮췄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지 입장료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보다 벌지 못했다 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중국 내 여행업 관계자들도 중국 내 관광시장이 전면적으로 복귀되고 있고 증가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허수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BBC도 중국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에 중국 내 국내 관광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복구될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관광입니다. 그리고 소비 자극,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소비 자극, 대규모 혜택 정책으로 중국 관광 경제 회생을 촉진시켰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소비 자극입니다. 중국은 지금 내수 시장밖에 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 내수 시장을 가장 빨리 성장시켜야 될 것들,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외국 분석들도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CME 그룹의 수석 경제학자 블루 퍼트넘은 중국이 코로나를 신속히 통제한 후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전국 인프라 프로젝트 대출을 적극 확대해서 경제 복구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입은 매우 효과적이며 사람들을 다시 일을 시작을 하고 기업을 이윤을 창출하게 있게 하며 이것은 중국 경제가 복구하는 경험이라고 밝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인프라 프로젝트. 인프라를 어떻게 하냐? 중국 정부가 인프라를 계획을 해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 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 당국의 돈, 아니면 지방 정부의 돈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내상 없이 중국 경제는 반등하고 있느냐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중국 제조 PMI 지수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월을 제외하고는 3월부터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으로 관광을 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 내 관광은 이전 수준까지 유지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성장에 의해서 빠르게 외국의 자본들이 중국 내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내 주식시장도 폭발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실제로 내상 없이 반등에 성공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서 중국을 둘러싼 대내 환경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안화 가치 상승. 다수의 언론이 위안화의 초강세를 코로나의 침체를 벗어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합니다. 10월 7일 날 이 기준으로 중국 본토박 역외 시장의 달러화 대비 6.7136위안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 위안화는 최근 몇 달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7월에서 9월달 위안화 가치는 역내 시장에서 3.8%포인트, 역외 시장에서 4%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도 초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겠죠. 올해 2020년 6월만 해도 위안화 환율이 포친 7위안을 넘어섰으나 이후 상황이 바뀌어서 6.5위안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중국 내로 중국의 채권 구입을 위해서 외국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내 달러화가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런 입장이 되겠죠. 투자지수 인덱스 운용사인 FTSE 러셀은 내년 10월부터 중국 국채를 세계 국채지수를 포함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날 발표를 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국채를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중국 채권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16조 달러 규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 그간 외국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죠. 외국 투자자의 비중은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중국 투자은행들은 WGBI 편입 후에 중국 채권 시장으로 1000억 달러 이상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중국 위안화가 올라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위안화 상승이 중국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 통제를 통하여 위안화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위안화가 상승하느냐? 이전에 중국이 통제를 했음에도 하고 위안화 약세를 유지를 시켰죠. 무조건 약세예요. 약세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중국 내부에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오르는 것을 탄력적으로 충격을 막아냈었어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탈출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강세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이는 호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미국의 입장으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겠죠. 미국은 줄곧 정부는 줄곧 위안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위안화 가치를 계속적으로 떨어뜨려서 중국 내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주도했던 나라예요. 수출을 주도했던 나라가 위안화 가격이 또 올라간다? 수출 가격이 오르겠죠. 이러했던 중국이 지금 위안화의 가치의 상승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으로 수입하는 수입 가격이 위안화 대비 낮아진다. 즉 중국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중국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소비재의 가격 하락이 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 중국으로 해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당히 중국 내 임금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입장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면 자국으로 리쇼링 그리고 중국에서 공장의 엑소더스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세 번째로 위안화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여행으로 인한 자본 유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외국으로 여행이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만약 진정이 되고 이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더욱더 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본 유출은 더 가속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의 상승을 현 코로나 사태로 국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위안화의 상승을 용인을 할까요?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미국의 눈치 보기.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마칠 때까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가고 있죠. 두 번째로 수입품들의 가격 낮추기. 수입품들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에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서 많은 물품들이 수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물품을 살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마지막 카드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이 카드는 성공적으로 지금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 내수의 상승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외국에서 수입해온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물건의 구매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면 따라오는 단점들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 하락. 중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감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6개월 만에 하락한 외환 보유고. 중국은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6개월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8일날 중국 뉴스 포털 제멘에 따르면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을 인용해서 9월 말 중국 외환 보유고가 3조 1,426억 달러, 약 3,639조 원으로 전달 3조 1,646억 달러 대비 22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는 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 중국은 외환 보유액을 줄여가면서까지 중국 내수 시장을 붐업시키겠다라는 그런 눈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시장 전망치는 3조 1,650억 달러보다 더 많은 수치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4억 달러가 지금 더 떨어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어요. 왕춘잉 외환관리국 부국장이자 대변인은 최근 유럽 내 신종 코로나 재확산으로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지연이 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중국 외환시장은 안정적이며 외화의 수요 공급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환율 및 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계속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말 중국 외환 보유액은 7월보다 102억 달러 늘어났고 7월 말에도 6월보다 402억 6천만 달러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중국 외환 보유액은 4월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죠. 보시면 증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이다가 9월달 들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이 9월달이 지금 위안화가 오른 달이에요. 위안화 가치가 오른 달. 위안화 가치가 9월달부터 올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부터. 다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성공적으로 반등시키면서 이것을 하려고 코로나 종식 선언, 그리고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억압하고 그들에 대해서 또 착취도 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중국이 코로나 사태 종식 선언 이후에 떨어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외국에 수출을 해서 살았죠. 특히 수출을 하고 소비가 전혀 없었으니 외환 보유액은 당연히 늘 것이고,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 외환 보유액은 당연히 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 이것은 수입하는 수입 물자가 더 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